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고의 경지에 다가서고 있는 이 시대의 진짜 리더들, 그들의 인생 키워드를 묻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김경호입니다. 더 큐, 오늘의 초대 손님은 이분입니다. 1956년 연극 무대로 데뷔해 무려 70년 가까이 연기자로 살아오셨습니다. 최근 셰익스피어 연극 리어 왕에서 주인공 역할을 단독으로 맡아 화제가 됐는데요. 스스로 필생의 무대라고 밝힌 만큼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배우 이순재님 모시겠습니다. 살다 보니까 조금 손해본다 생각하는 것도 괜찮다. 우리가 이제 안녕하십니까? 셰익스피어 연극 리어 왕 얘기를 먼저 알 수밖에 없는데요. 저도 굉장히 감명 깊게 예전에 읽었던 것 같은데 리어 왕 연극을 이제 이번에 하시는 거죠? 네네 네. 맞습니다. 네. 지금 뭐 거의 중반 넘어서 이제 한 보름치 안 남았으니까 지금부터 이제 네, 쭉 네. 6월 1일부터 네네네. 6월 18일까지 16회 네. 공연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맹연습 보고 있는 중입니다. 네. 예. 네. 리어 왕의 이제 그 킹 리어를 이제 맡아서 하시는 건데 예. 이게 비극이지 않습니까? 비극입니다. 네. 사람들이 많이 좋아할 것 같은. 예, 뭐 많이 알려진 작품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그 스케일도 상당히 방대하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떻게 오고 있나 관심을 가지고 보게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워낙에 이게 방대한 작품입니다. 어마어마한 작품이라서. 예, 저희 훌로니까 3시간 20분입니다. 3시간 20분. 그래서 일반 연극에서는 많이 더 정리를 하고 네. 또는 또 하나의 뭐 요즘 한 일부 경향입니다만 새로운 해석을 해서 모더나이즈 해가지고 네. 현대 복장이 피고 이런 식으로 해서 현대화시켜서 하는 경우도 있고 뭐 그건 뭐 연출자 의도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형이 가능한 게 또 셰익스피어입니다. 사실 근데 사실은 이제 셰익스피어의 진수는 원작 그대로입니다. 왜냐하면 이 셰익스피어 작품이 일종의 뭐 드라마 추리를 가지고 어떤 스토리텔링으로 끝나는 연극이 아니겠다. 네. 내용은 간단해요. 네. 우리 해물렛이 간단한 거나 마찬가지로 여왕도 마찬가지야. 딸들한테 영토 다 줬다가 결국 다 쫓겨나가지고 바닥으로 떨어져 버리는 그런 신세. 그때 뭘 이제 본인이 스스로 깨닫고 그다음에 이제 막내딸 죽어가는데 같이 생을 마감하는 그런 비극적 작품인데 그 셰익스피어 문학이나 그 작품 속에 담겨 있는 철학 이런 의미들이 더 중요합니다. 이번에 이 연극 주연을 맡으신 게 최고령으로 맡으셨고 그래서 기네스북에 오르는 그런. 아니 뭐 일부 이제 우리 그 스태프들에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데 아직은 뭐 거의 등재된 게 아닌 거고. 네. 뭐 아마 가서 보고는 할 모양입니다. 네. 근데 그게 뭐 올라갈지 안 올지 그건 뭐 지금 장담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 그건 뭐 별로 제 입장에서는 물론 올라가면 영광이지만 별로 그렇게 중요한 인물은 아니고 그저 혼내는 거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네. 예.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가 배우들 입장에서 이 셰익스피어 작품을 꼭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특히 대표적인 게 젊었을 때는 해물렛, 그다음에 중년 되면 오셀로 그리고 맥베스 이런 작품들. 근데 나이 먹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이 리어 왕 혹은 조금 더 젊으면 뭐서 베니스의 상인의 샤이록 같은 이런 작품들인데 사실 이게 본인이 바라지만은 그런 기회가 잘 주어지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타이밍을 놓치면 못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못 해본 게 해물렛을 못 해봤어요. 꼭 하고 싶었던 건데. 그다음에 오셀로, 맥베스는 이게 이제 신체적 조건이나 외형적 조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건 장군들이기 때문에 그게 안 맞고 역시 나이 먹고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런데 다행히 이게 이제
합의가 돼가지고 이 작품을 하게 돼서 내 일생으로서는 마지막 대작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의미가 있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순재 하면은 생각나는 키워드를 한번 꼽아봤습니다. 여러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이 중에 또 어떤 키워드가 좀 마음에 드십니까? 저 거침없이 하이킥은 우리나라 시츄에이션 코미디에 좀 지가 했다고 한 게 아니라 상당히 잘 만드는 작품입니다. 네. 그다음에 저 무치다고 따지지 않고는 제가 광고 패러디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저 용어를 내가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일반 저 용어에서도 그 사용을 내가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그건 네. 하나예요. 광고 행위에 썼던 패러디이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개그맨들이 가끔 이제 흉내를 내고 재밌게 만드라고 이제 활용을 하는데 네. 제 입장에는 저걸 다시 한 번도 재탕한 적이 없고. 아하. 그다음에 학교를 뭐 서울대학 나갔다는 건 다 알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작업이 연기에서부터 시작이 됐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학생 때 사실은 그 당시 이제 우리 대학교 50년대죠. 50년대에서 60년대를 넘어가는데 50년대는 그 당시 그 전후의 외화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뭐 이태리 네오리즘, 네. 그다음에 프랑스의 30년대, 40대 고전서부터 뉴벨버그 영화들, 네. 그다음에 영국의 이제 뭐 네비터리나 캐롤리 같은 현대물에서부터 올리비어 중심으로 한 섹스피어 작품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감동받은 건 대학교 2학년 때 섹스피어 올리비어 해물렛을 보고 네. 그 투비와 터비하는 그 사내 중에 그 대목을 어떻게 하느냐. 근데 정말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아, 야, 저건 배우다. 저건 예술이다. 예술이다. 그때 우리 직종이 딴따라 시절이 일반적인 인식이. 그 내가 조사를 해봤어요. 네. 그랬더니 영국에서 뭐 당대 최고의 예술가예요. 서 로렌스 올리비어. 뭐 자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이트작이지만. 그 며칠 있는데 당시 그 런던 휠의 상임지가 토마스 비참이에요. 서 토마스 비참, 서 로렌스 동격입니다. 그다음에 블란선 로만 20세기 최고의 예술가 중에 한 명인 장르이 바로 마임의 세계적인 권위자고 네. 창시자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대가들이 활동하는 걸 보고 아, 저 경지도 저 정도 들어가면 저건 예술 창조 행위다 하는 걸 막연하나마 우리가 느끼고 있었고, 근데 이제 공무원 입장에서 그렇다고 신인 배우 모집하는 데 가봤자 난 들지도 않고 키도 적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기성극단에서 좀 활동을 하고 싶은데 그때 우리 선배님들이 40대 왕성히 활동할 시절이에요. 네. 그러니까 나이 먹은 역할이 젊은 역할이 다 가능했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암만 문전해서 기다렸어도 우리 차례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끼리 하자. 네. 이게 우리나라 소극장 운동의 시작입니다. 네. 그래서 같은 그 조건 또 환경에 따라서 여러 극단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군요. 네. 거침없이 하이킥은 그 해외에서도 그 알아볼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오, 저는 상당히 그 센세이셔널합니다. 네. 지가 그 얼마 전에 베트남을 갔더니 전부 나한테 몰려가요. 가는 데마다 식당이고 뭐고 다 몰려오는 거예요. 다른 분들 많은데. 그 왜 그러냐 했더니 뭐 그 전에 다른 작품 나갔지만 지금 거침없이 하이킥 나가는데 네.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거는 사실 지가 해서가 아니라 우리나라 시츄에이션 코미디의 걸작 중에 하나입니다. 네. 내용이 어떤 면에서 되게 그 직설적이고 사람들의 이렇게 마음을 끌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다고 해야 되나? 이제 그러니까 이 시츄에이션 코미디는 게 물론 웃기는 게 주입니다. 이게 슬라브스틱 코미디니까 우리 정통 코미디에서부터 이제 변형되는 현대적 슬라브스틱 코미디 두 유형이 같이 지금 공존하고 있어요. 이제 모리에르의 희극은 그건 하나의 그 고전적 희극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건 이제 변형돼가지고 여러 가지 형태로 변형이 되는데 가장 활발하게 활동한 게 지금 시츄에이션 코미디네. 그래서 이건 우리 방송에서 이걸 예능에다 집어넣는데 예능이 아니라 드라마 장르입니다. 예. 근데 이 작품은 한 패밀리를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 가족 간의 사랑, 갈등, 그러면 또 세대적 차이 이런 것들을 이제 갖다 고치면서 그 사이에 연민을 집어넣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희극의 경우 4대 요인을 얘기하는데 하나는 센스 오브 휴머, 그다음에 사타이어, 아이러니 앤드 페이소스. 근데 보통 우리가 희극을 하면 이 페이소스가 다 빠져요. 이게 뭐 집어넣자. 그러니까 시츄에이션 코미디를 웃고 난 게 웃으면서 콧날이 시끌시끌해야 된다. 그건 하나의 공감입니다. 그래서 드라마가 시츄에이션 코미디뿐만 아니라 연극도 마찬가지고 관객이 봤을 때 동의를 해야 돼요.
그래 저럴 수 있어. 근데 어떤 걸 보면 뭐 저런 게 있어 저런 게 어디 있어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근데 시츄에이션 코미디 잘못 과장하다 보면 그런 경지까지 갈 수가 있는데 보면 이건 절제를 했기 때문에 보면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때 낳지도 않은 우리 소년들이 지금 커가지고 이 재탕을 본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팬이 생겼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게 굉장히 오래전 얘기. 오래됐죠. 그때 이게 처음 방송된 게 언제였습니까? 글쎄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 예.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이 코미디인데. 저거 다음에 지붕떡과 할킹이 나왔단 말이에요. 네. 예. 그러니까 그 전 작품이 거침없이 할킹이니까 예. 그 두 작품이 다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데 물론 저 조건이나 어떤 그 배역의 위치는 달라졌지만은 똑같은 패턴으로 나갔던 작품인데 둘 다 괜찮은 작품이었어요. 아무리 오래됐다 하더라도 작품이 괜찮으면 계속 이렇게 사람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이게 이제 그렇습니다. 이 작품의 성향으로 봤을 때 우리가 지금도 셰익스피어로 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몇 세기 전 셰익스피어입니다. 우리하고는 생활의 조건이나 사회적 조건 전혀 다른 나라 사람의 작품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고 또 우리가 서로 하고 싶어하는 작품. 근데 이건 앞으로 또 밑으로 더 내려갈 수가 몇 세기를 더 내려갈 거거든요. 이게 바로 명작의 조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미로 한 작품, 흥행으로 끝난 작품들을 그 시점을 잊어버려요. 또 재탕하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앞으로 계속해서 연구하고 새로운 해서 새로운 조건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명작과 일반 작품의 차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명작만큼이나 명배우의 연기는 또 그렇게 오랫동안 남게 되는 건데 말이죠. 특히 이제 고전 같은 경우는 배우의 연기력이 우선이 돼야 됩니다. 예, 그래야 그 어려운 대사들 또 대사가 가지고 있는 함축된 내용, 의미 이런 것들을 배우의 입을 통해서 관객에게 전달이 돼야 되는데 어떤 건 용어 자체가 좀 난해한 용어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건 일부 조금 풉니다. 왜냐하면 이 번역과 소위 그래서 문학하고 연기의 차이가 뭐냐. 문학은 박사끼리 모여서 토론하는 게 문학이고 연극은 모든 관객이 다 알아들어요. 아무리 어려운 작품이라도 관객들이 어느 정도 가서 동의하고 이해해야 된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관객의 조건을 일부 맞출 수가 있다니. 그렇다고 해서 무슨 영합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그 이해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단어 하나를 해석할 때 사전 보게 되면 몇 단어가 나와요. 해석이 몇 단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제1단계 단어를 편입해 놓으면 딱딱하고 의미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중에서 응용을 해서 활용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번역 문학의 차이가 이제 거기 있는 건데 그렇게 함으로써 관객들이 그 작품 자체에 좀 어렵고 길지만은 괜찮은 얘기였다. 네. 또 배우들도 열심히 했다. 네. 이런 평가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리오 왕의 대사가 굉장히 전달을 그러니까 이 관객들에게 전달하고 배우가 소화하고 하는 부분이 어려운 점들이 좀 많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과거에 물론 한번 했지만은 그 기억이 남아 있긴 합니다만 그러나 대사는 다 거의 다시 외워야 되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또 뭐 대본도 조금 수정이 돼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러니까 벌써 석 달 전부터 대사를 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랬군요. 왜냐하면 이 연극은 한 번 올라가서 맥히면 길이 없어요. 네. 드라마나 영화는 다시 찍으면 되는데 이건 다시 찍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준비를 미리 해놓지 않으면 그 긴 대사 또 대사가 보통 한 장 두 장씩 넘어가는 대사들이 많습니다. 일종의 독백, 방백 이게 이제 고전 연극의 하나의 형식인데 그러다 보면 그걸 구사하려면 미리 완벽하게 외워놓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 그러지 않아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가끔 깜빡하는 그런 조건들이 있는데 그러다 맥혀는 아주 저도 큰 어려울 일이에요. 것 같습니다만은. 네. 거의 완벽하게. 그래서 요즘도 벽에 놓고 눈 감으면서 천막을 다시 한번 다 외웁니다. 예. 그리고 외보고 또 다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3달 동안 그렇게 하시고. 그 대사 암기는 이제 우리 조건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이 암기력입니다. 이 암기력이 떨어지면 못해요. 의식종은.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판단했을 때 이제 내가 안 되겠다. 이러면 이제 그때 자퇴를 해야 되는 건데 이 작품은 또 이제 우리가 일반 용어가 아니라 일종의 그 시대적 상황을 표시한 어떤 고전적 작품이기 때문에 거기에 수식어랑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려운 수식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미리 준비해 놓치면 안 돼요. 난 이미 2달 전부터 이 대사를 외우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고 또 외우고 있고 그래서 이제 거의 다 외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각자 자기 역량, 암기력 역량에 따라서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오래 걸린 사람 좀 더 일찍부터 준비해서 완벽해 있고 또 좀 빠른 사람들은 뭐 오늘 외가지고 내일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웬다는 건 뭐냐면 웬다는 건 동시에 작품을 이해하고 역할을 형성하는 어떤 기본적인 조건을 갖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복합돼서 대사 암기를 하는 거니까 완벽하게 의지하면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이 뭐길래 네. 이 드라마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대바리 아빠입니까? 대바리 아빠. 대바리 예. 아빠. 굉장히 정말 재밌는 드라마였던 것 같은데. 그거는 우리 김선 선생의 걸작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게 시청률이 65% 고정 올라갔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게 공교롭게도 내 총선 때 막 걸렸어요. 총선. 왜냐하면 그게 52년도, 근데 51년도부터 방송에 나갔던 거예요. 52년도 걸쳐간 거예요. 저 92년도. 네. 근데 우리는 그 상업이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상대방에서 상당히 클레임이 들어오는 겁니다. 네. 그 뭐 드라마를 중단해야 된다든지 뭐 어쩐다든지. 그래서 그러니까 그 국회의원 홍보를 한다 이런. 이제 내가 부각이 되니까. 네. 근데 그러지 않아도 그래서 시청자위원회가 열었어요. 네. 근데 시청자위원장이 이건 중단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따 당신 시청자위원장으로 나온 거예요? 오늘 정치적 입장으로 나온 거예요. 여보, 이건 내 상업이에요. 그리고 이건 작년 가을부터 했고 내가 공천이라는 걸 받기 전 얘기다. 그다음에 우리 김선 작가는 단 한마디도 에드밴티지가 없다. 그런 작가고 거기에 또 충실하다. 내가 내 마음대로 임의로 내 입장을 표현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다. 근데 왜 국민 65%가 즐기고 보는 드라마를 왜 없애라고 그러냐. 그래서 방송 90일 전에 방송하지 말라는 게 나 때문에 생각이에요. 그랬군요. 네. 그 대바리 아빠는 이렇게 종합적으로 보면 사실 좀 나쁜 아빠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게 강한 아빠예요. 근데 가족애가 아주 깊은 아빠입니다. 네. 그런 아버지는 배가 많대요. 가족 중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애들을 엄하게 키우고 네. 그래서 그 딸을 아주 혼을 내는 장면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여성분들이 보기에는 그렇죠. 너무 이렇게 권위주의적. 아니 그래서 총선 때 우리 지역에서 그거 하지 말라고. 네. 여자들 표가 안 나온다고. 그래서 그거 할 수 없다. 네. 안 나는 건 그냥 홀수록 해야 되는데 네. 여자들이 더 좋아하더라고요. 여자들이. 네. 그러니까 그렇게 권위주의적인 아빠의 모습이 그렇게 썩 바람직한 것인지는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 근데 그건 뭐 상관없어요. 배우는 네. 주어진 역할을 소화하고 표현하는 것이 배우의 역할이에요. 네. 물론 이제 경우에 따라서 역할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위 주인공 위주로 했던 사람들, 네. 특히 멜로드라마의 주인공을 했던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이 거기 이제 그런 입장에 빠지기 쉬운데 배우는 그 경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뭐 왕서부터 거지까지 할 수 있어야 되고 사기꾼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도둑놈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출연자들도 본인의 역할에 굉장히 충실했던 것 같아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부인 역할을 하셨던 김혜자 선생님이신가요? 굉장히 그런 역할이 정말 맞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지 않았나 그런. 김혜자 씨, 나하고 처음 오는 거예요. 아하. 사실 김혜자 씨는 내가 KBS 1기생 때부터 내가 알았거든요. 네. 근데 같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방송국이 다르니까 난 TBC 쪽이고 네. 김혜자 씨는 이제 KBS 했다가 결혼하고 한참 있다 MBC 나오는 거. 네. 세계 방송이 이제 정립하고 있을 때니까 할 수 기회한테 그때 처음 만났어요. 처음 만나죠. 네.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는 입장이고. 근데 뭐 전혀 어색함이가 불편 없이 또 김혜자 씨 차라니까. 네. 그걸로 또 그 양반이 그 MBC 대상을 받았지 않습니까? 뭐 그건 여러 가지가 있죠. 분야별로 다 다른데 연극의 경우는 내가 그 70년대 초여홍 시라노도 벨주라게 된 연극이 있습니다. 시라노 그것도 대상 한 600마디 되는데 그 에드몽 로스탕의 프랑스 희곡인데 아주 그 좋은 작품이에요. 그걸 제가 완작을 한 경우가 있고 그 후에는 이제 우리 극단 산하에서 백개태라는 작품을 한 적이 있어요. 그것도 그 당시 주간한국에서 베스트 원으로 쳐졌던 작품이야. 물론 상을 안 받았어. 상을 안 주더라고.
그다음에 이제 근래 와가지고서 이제 뭐 몇 작품들이 있는데 여러 작품을 했어요. 근래 와서 우리 창작극들 주로 뭐 장수창이라든지 뭐 그대를 사랑합니다라든지 또는 사랑의 당신이라든지 그다음에 얼마 전에 아트 또 지금 이제 리어 이런 작품을 이제 드라마를 계속 하고 있고 드라마는 뭐 거의 수백 편을 하다시피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TV 시절에 젊었을 때 작품들은 잘 기억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또 자료도 다 없어져 버리고 언론 통폐합 이후에 KBS 와가지고 내가 한 작품 중에서는 82년도에 했던 대화 드라마 풍운 거기서 내가 대원군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 작품이 이제 나로서는 상당히 뭐 객관적으로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지만 나로서는 가장 왜 그 역할을 소화하기 위해서 내가 담배를 끊어버린 사람이라 그런 입장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KBS의 최장수의 1년 속곡 보통 사람들 우리 나인숙 작가의 그다음에 이제 96년도에 했던 뭐 목욕탕 집 남자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KBS에 했던 기억할 만한 작품이고 그다음에 MBC로 넘어가가지고 좋은 작품을 많이 했어요. 이전에 우리 이병헌 감독 하고 하셨던 일련의 사극들 허전, 이산 이런 작품들 그다음에 우리 김선 선생하고 한 작품들 우리 사랑이 뭐길래 뭐 가장 대표적인 작품 중에 하나죠. 그다음에 거침의 샤이키 그다음에 또 일반 드라마는 베토벤 바이러스 이런 작품들이 상당히 기억에 남는 작품들. 연극의 우리나라 이제 연극과 뭐 드라마 역사가 이제 상당히 오래됐고 또 이제는 그 K 뭐 드라마, K 연극 이래서 상당히 많은 그 세계인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현재 K 연극, K 드라마의 수준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연극 쪽은 상당히 다양해졌습니다. 우선 좀 뮤지컬 파트는 뭐 거의 이제 세계적 수준을 갔어요. 표현이랑 이런 그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 다만 이제 연극 쪽이 아직도 조금 좀 어려운 조건이 있는데 그거는 뭐 작품의 조건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 거 아닌가. 다만 이제 역량들은 훨씬 좋아졌습니다. 특히 우리 젊은 친구들 대단히 훌륭해요. 내가 학교에서 워크숍을 같이 했는데 네. 제 수업은 한 학기 동안 한 작품을 가지고 연습하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 프로가 보통 2달 연습하는데 너희들 내 시간에 일주일에 하는데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 쭉 나가서 연습하는데 옛날에 한 달 걸렸던 게 보름이면 다 비슷하게 다 돼. 그만큼 우리 친구들 역량이 좋아졌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드라마도 뜨고 연극도 올라가고 그러는 거라. 그래서 이제는 우리 모든 분야가 우리가 허기가 되고 의지를 가지고 도전을 하면 다 세계적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고 또 그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다 돼 있다 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젊은 인재들, 젊은 드라마 인재들, 연극 인재들을 잘 키우는 그런 역할이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전체 이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우리 때는 사실은 이 전공 학과가 없었어요. 왜? 이걸 학문으로 인정을 안 했기 때문에. 다만 이제 해외파들이 영문학 하던 양반들이 와서 보니까 다 거기 인정하는데 우리는 없거든. 네. 그래서 이제 와서 학과를 개설하게 이제 중앙대학교, 한양대학교, 뭐 동국대학 이런 위치가 되는데 지금은 이제 당당하게 뭐 학문으로 인정이 돼 있고 또 그런 그 효과도 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적극적으로 아마 각 학교에서 훌륭한 인재들을 많이 배출하고 있고 이것이 계속해서 지원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걱정하는 건 요즘 이제 뭐 그건 무시할 수가 없어요. 새로운 어떤 세대, 소위 뭡니까 그래서 첨단 과학에 대한 이런 문제, MZ 세대 그런 것들에 이제 집중하고 또 그런 조건이 학생들의 취직률에 잠깐이 애드밴티지가 있다고 이렇게 보는 입장에서 그쪽으로 자꾸 푸시업하는 경우가 많이 학교에도 있는데 그러나 이 문학적 조건이 수반이 돼야 됩니다. 난 늘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인문학적 역량과 이 정서가 빠진 그 전문성을 잘못하면 하나의 이기주의로 빠질 우려가 있다니. 그래서 이 문학이란 소멸될 수가 없는 조건이고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기본적인 조건이 바로 인문학 바탕이다. 그 바로 인성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인성적 소양은 다 인문학을 통해서 우리가 이뤄낼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아무리 과학이 발달되더라도 반드시
인문학적 이 인성은 수만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네. 지금 우리 젊은이들은 뭐 우리 이 직종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한국의 젊은이들의 수준이 달라졌어요. 나는 종족이 개량이 됐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우리 세대는 전혀 우린 재래종이고 그대들은 전부 개량종들이에요. 그만큼 우리 젊은이들의 역량이 달라졌는데 뭐 용모, 체격 우리 때는 1m 70 정도면 적당한 키예요. 근데 지금 보면 몇이야? 1m 80이요. 이게 보통이더라고요. 또 잘생기고 우리 저 카메라맨들 보면 다 배우감들이 내가 이렇게 용모를 보게 되면 다 잘들 생겨가지고 그런 정도보다 머리가 달라졌대.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젊은이들이 노력만 하고 어떤 자기 직업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정진하게 되면 전부 글로벌 스타가 될 수 있다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 다만 그러다 보니까 너무 자만하는 경우가 있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어떤 그 작업 분위기에서 적응이 잘 안 되는 경우 또는 자만감을 가지고 참여 조건이 우리가 봤을 때 마땅치 않은 경우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우리가 더러 지적을 하죠. 예. 왜냐하면 이거는 한 사람의 작업이 아니라 공동의 작업이기 때문에 우리 때는 스텝, 배우 이거 뭐 있어요. 지금 우리 드라마 촬영하면 한 7, 80명이 몰려다니는 거예요. 거기 한 구성원이 시간을 잃거나 혹은 다른 짓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식이 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걸 가끔 망각하는 친구들도 따로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때는 나와 방송국, 나와 작업이 된다. 그러니까 1대1의 작업이니까 다른 분들 지금은 매니저 있어, PD 있어, 코디 있어. 하다 보니까 거기에 휩싸여가지고 딴짓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 이제 그런 것들이 지적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스스로가 이제 그런 것들을 자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판단을 하고 또 주변에서도 그 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해줘요. 근데 싸고 돌면서 이상한 짓들을 하는 게 있어요. 그럼 결국 그 배우를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우리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지적을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때는 내 역할이 없어서 선배들 오시면 가서 배우려고 한 수에도 배우려고 와서 지켜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게 없어요. 예. 근데 뭐냐면 이 연기라는 것도 뭐 대사만 했다고 연기가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그건 누구나 다 해요. 거기 정도. 그 이상하게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게 이제 하나의 작업 과정에서 연출해서 지적이 되고 교정이 되고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 지금 보면 와서 그냥 짚고 오고 가고 짚고 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게 뭐냐면 본인 자신에게 대한 어떤 문제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게 습관화가 되면 모든 역할을 다 그러고 하고 마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아니거든. 우리 작업의 보람이라는 건 항상 새로운 것을 만드는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 새로운 것에 대한 창조. 이게 바로 우리 행위의 주 목적이란 말이에요. 서울대 철학과를 다니셨는데 네. 그걸 졸업하시고 어떻게 연기자로 이렇게 변신하게 되신 겁니까? 사실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대학교 때 영화를 봤던 그 추억, 그다음에 그 가치관 네. 그런 걸로 이 철학과는 모든 분야가 다 가능합니다. 생활철학, 인생철학, 종교철학 다 가능하기 때문에 그 재미있는 얘기가 대학교 4학년 때 이 졸업 때예요. 근데 내가 공연을 하게 돼 있었어요. 근데 한 2주 빠지게 됐습니다. 네. 근데 우리 주임 교수님 수업 시간을 빠지게 되는데 내 1년 후배가 또 뭐 유명한 연극 프로듀서가 있었는데 그때만 1년 후배 어떻게 둘이 가서 과장님이 여쭤서 한 2주 빠져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런데 영화에 쓰겠더니 그래 연극도 잘하면 철학이 해. 그래서 사진 쌓였는데. 네. 네. 그 아주 정말로 기억에 남는 그 상황인데 그렇게 그 철학적 학문적 범위가 넓다는 거고 그렇게 인정이 돼요. 아마 다른 학과 같으면 절대로 용인이 안 되죠. 네. 그런데 그런 조건들이 우리가 여기에 더 도전할 수 있고 또 해볼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학교 때부터 조금 분위기 형성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그 직업할 생각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첫 출연이 아유 틀렸어 잘해는 관도 그러면 난 지금 하고 싶어 그러면 네. 연출로든지 극작으로든 둘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네. 잘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번 또 해봤더니 또 잘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이긴지. 네. 예. 계속 잘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그다음에 이제 뭐 또 이 철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사회적으로 어떤 그 구체적인 역할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 교수 아니면 저건데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제 대학 졸업하고 또 군대 마치고 그다음 와 보니까 할 게 없네. 그래서 에이 이제 밥을 굶는 한 있어도 이제 해야 되겠다. 네. 그러고 이제 시작을 한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예일대학을 다녀왔는데 법학이 유명하고 또 경제학이 유명한 학교가 그렇죠. 예 연극과 드라마가 또 강하다고 합니다. 예일이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왜 이렇게 예일대학은 사회과학을 잘하고 하면 되지 뭐 연극과 드라마까지 하느냐? 이 경제학을 하는 분들이 연극을 하고 드라마를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동문이연극에도 치과 의사, 네. 지금 박사 현은 박사예요. 이 친구들은 많이 참여하고 있어요. 예, 물론 큰 역할은 아닙니다만 그게 일종의 대학교 때 연극을 해봤던 향수가 구체화되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이 분야는 우리가 사실은 이 역사가 없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공연 역사가 없는 나라예요. 전부 불행하게도 일제하에 들어오기 시작해서 연극, 영화, 네. 뭐 텔레비는 훨씬 뒤지만 네. 이런 위치에 때 직업적 인식이 약기 때문에 한동안 이 직업이 전시됐던 조건이 바로 그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 대단한 쟁이거든 말하자면. 탤런트를 가져야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역사상이 희박하기 때문에 그런 천대를 받았는데 지금은 이제 뭐 그거 다 극복해내고 우리 영민한 젊은 친구들 다 분출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뭐 젊은 친구들이 웬만하면 해보고 싶어하는 직종이네. 이렇게 상향 조정이 된 겁니다. 배우로서는 뭐 이렇게 관객의 반응이죠. 우리가 했을 때 이제 관객을 하다 보면 관객의 호흡을 느낄 수가 있어요. 저 양반들이 내가 한 연기, 내가 한 작품에 대해서 동의를 하느냐 안 하느냐. 또 거기서 뭔가 느낌을 가지고 가느냐. 이게 호흡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 물론 구체적으로 박수가 있지만은 박수는 뭐 의례적으로 쳐주는 박수가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무대에서 행위를 하면서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왔을 때 가장 보람을 느끼는 겁니다. 연극의 주인공 역할도 하셨지만 직접 연출도 하신 경험이 많이 있으신가요? 연출은 뭐 학교에서 학생들하고 작업하는 게 벌써 한 20년 가까이 됩니다. 네. 일종의 연출 작업이에요. 네, 제 네. 입장에서는 학생들 말부터 훈련시키는 거니까. 네. 그래가지고 구성해서 공연을 시키는 거니까. 그 경험은 있고 직업 극단 경우는 제가 80년 중반에 한 극단이 좀 침체했다가 다시 재기하기 위해서 날 초청을 해가지고 내가 4작품을 연작으로 연출한 적이 있고 모래의 수전 노래든지 또 우리 창작거 그다음에 메리만의 가을 소나타 이런 작품을 연출한 적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동문연극에서 제가 아사멜라의 시전을 연출한 적이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갈매기 그걸 한번 해봤습니다. 그것도 이제 안톤 체호빌이라는 작가가 대단한 작가입니다. 그 작품이 100년 전 작품인데 이미 담배 해독론이 나오는 작품. 그건 상상도 못하는 작품입니다. 그다음에 그 안톤 체호빌 시대라는 건 제정 러시아 말기 최악의 조건이 사죠. 그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게 농민 봉기예요. 그다음에 그걸 타고 연계해서 막스 앵겔스의 자본론 통해 가지고 레닌의 혁명에 성공한 게 바로 그거예요. 그건 왜냐? 사회적 현상이 그랬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스의 일을 보면 노동자, 농민, 소시민 못 사는 하층 계급을 잘 사는 사회를 만들겠다. 이거 얼마나 유토피아예요? 이상형이죠. 사실은 거기에 경도된 사람들이 우리 한국과 일본에서도 많이 있어요. 우리 소위 경향파 문학이라고 하는 입장인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제 서구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르트나 가미 이 사람들이 다 거기 경도됐다가 결국은 스탈린 치아를 보고 이건 위장이다. 또 다른 독재의 시작이다 해서 다 빠져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경우로 이 취업은 그 바탕에서 중간에서 보다 보고 지식인으로 보다 보니까 이 상승적으로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결국은 이 체제는 부셔야 되겠다는 게 취업의 일관된 생각이에요. 그걸 전공으로 하지 않고 일반 가족 간에 또 이웃 간에 일반 대화 가운데 그 요인을 다 집어넣은 겁니다. 그 갈매기 같은 건 이 체제에서 젊은이의 미래도 없다고 설파한 게 취업이에요. 그러니까 바꿔야 돼. 이걸 은유적으로 얘기를 하는 작품. 그런 깊이 있는 작품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직접 연기를 하시는 것과 또 연기를 이렇게 전체 감독을 해서 연출을 하시는 것은 상당히 다른 영역
분위기가. 글쎄 아니 그건 지금 우리 젊은 친구들도 영화 하는 친구들이 자기 출연했다가 연출하는 친구들 많은데 그건 당연히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외국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죠. 올리비아 같은 경우 자기가 저 연출 주연 다 하니까 그건 가능한 얘기고 또 연기를 오래 하다 보면 연출에 어떤 안목이 생깁니다. 네. 예, 작품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걸 어떻게 구성해 나가느냐 하는 건 이제 본인의 경험과 식견을 가지고 그게 가능해지는데 그걸 할 수 있습니다. 연출이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연출은 이제 전체를 통화를 하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작품 해석에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었던 갈매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작 그대로 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것도 이제 사실 그게 50년대 말 60년대 우리 때는 체험을 많이 못했어요. 못했죠. 이념적으로 오해받을 소인들이 몇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못했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러시아에서 공부한 중은 젊은 학파들이 들어오면서 왕성한 이제 체험이 일반화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 작품 속의 체험의 작품은 4대 희곡입니다. 희극이 아닙니다. 그 희극이라는 건 일종의 위장입니다. 전공법은 붙들려 들어가니까 희곡인데 희극이라는 명명을 해가지고 신랄하게 사회를 비판하는 작품들. 기업들이 사실은 연극, 드라마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주는 그런 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제 이게 어느 부분은 수익성이 생겼어요. 지금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우리 기생충처럼 영화나 제대로 만들면 세계화가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기생충이 코로나 안에서는 상당히 많은 벌을 벌었을 거예요. 그 코로나 때문에 아쉽게도 그렇게 됐지만 그런 조건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업이 이런 문화예술 특히 이쪽 산업에 대해서 안목을 가지고 좀 관심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내가 국회 때 우리 YSK에서 처음 말씀하신 거예요. 스필버그의 영화가 자동차 몇천 대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 네. 그때인데 우리 국가예산이 1%도 안 됐을 때. 네. 그런 인식들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거의 구체화되고 현실화되어 있으니까 여기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투자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인재도 좀 양성해주고. 네. 이번에 공연하게 되는 홀도 영국 홀도 새로 만든 데죠? 네. 어디 마곡에 있는 건가요? 이번에 리오 왕이 새로 이제 연극하게 되는. 그게 재작년에 한번 했다가 네. 그게 물론 이제 우리가 예상했던 건 아니지만 하여튼 31회 공연이 전속 매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아무리 어려운 고진이라도 제대로 하고 배우들이 제대로 표현하면 관객은 있다 그러죠. 왜냐하면 우리 관객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왜냐하면 어떤 적은 작품도 보게 되면 이 작품이 열 수 있을까 하는데 차야. 그만큼 관객 수준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가끔 우리들이 관객을 무시하고 관객 수준이 이 작품을 못 따라올 것 같아서 풀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로 제대로만 하면 관객은 얼마든지 와서 이해하고 동의한다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연극 공간들을 좋은 공간들을 많이 만들어주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필요하죠. 네. 지금 동선에 많이 있습니다. 대소극장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도 부족해요. 어떻게 이제 우리가 기획 공연을 하려고 하면 극장 잡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바로 그것도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 공연장도 이 연극이나 어떤 뮤지컬 이런 활동할 수 있는 무대, 음악조의 오페라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 좀 마련해서 동시에 문화 육성에 좀 뒷받침을 해줬으면 큰 바람이죠. 정치를 하셨었는데 지금 돌이켜 보면은 그 시절은 어떤 시절이었습니까? 90년도니까요. 그때만 해도 이 문화예술 쪽은 그렇게 예산 편성이나 조건에서 그렇게 넉넉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또 우리 직종에 국회에 입성하는 걸 일부 상당히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습니까? 네. 여기 완전 탤런트가 일종의 이제 직업적 편차에서 오는 하나의 저건데 사실 그렇지 않은 거고 그 후에도 우리 동료들 후배들이 많이 국회에 진출을 했다가 활동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때는 저는 그래요. 그 국회직이라는 것은 이제 앞으로는 전문직의 집합체가 되야 된다. 각 분야. 그래야
구체적으로 정책 개발하는데 뭔가 좀 역할을 하지 않겠는가. 물론 이제 자문기구가 있으니까 그 서버 같은 걸 받을 수 있는데 내가 해보니까 직접 본인이 참여를 해야 돼. 왜냐하면 내가 아는 분야를 잘 아는 분들이 이제 가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네. 저 지식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참여를 해야 된다. 그 분야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조건들이 생긴다. 이런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뭐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 방송에서 저작 인조권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제외되고 있었어요. 그 조건이 제가 보니까 방송국에 이리만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저작권 법을 다시 보면서 아 이건 아니다. 우리가 이름한 적이 없다. 그래가지고 그 작가협회 저작권협회에서 왔을 때 보완 개정을 하겠다고 할 때 이거 언제 우리가 이름했냐. 근데 그때 하도 이 인조권에 대한 이해들이 안 돼가지고 우린 급하고 그래서 그냥 방송국 도에서 했다. 그걸 내가 고쳤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고서 내가 했다. 아 한둘은 있어야 되겠다. 아, 이런 구체적인 우리 이해를 위해서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또 문화 정책을 구체적으로 발휘하는데도 전문가들이 한둘은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은 어떻게 하루를 보내시고 계십니까? 일주일을? 그러니까 연극 바쁩니다. 준비하고 그러고 말고는 또 뭐 하시는 일이 뭡니까? 다른 건 없습니다. 다른 건 할 겨를이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내가 이 사실 이제 시간이라면 가끔 이 운동을 이것밖에 늦게 배우는 운동이지만 이걸 골프 하는데 예, 7개월째 못 치고 있어요. 아, 왜냐면 지금 장수상회라는 게 지금 공연 중입니다. 이번 주 안에 이제 끝나는데. 네. 그다음에 이건 또 한쪽으로 벽에서 연습을 해야 된다면 그 전에 트레이닝 걸 했습니다. 그 지방 공연 지난번에 가서 끝냈는데 이런 서너 가지 작품 그다음에 또 학교 나가서 학생들 지도해야 돼요. 네. 이런 작업들이 돌리다 보니까 매일 낮밤 없이 쥐야쥐야로 주말도 없고 그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하루가 언제 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장수성이라는 연극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이번 주가 이제 끝입니다. 아, 이번 주. 예, 예. 그렇게 하시다 보면 좀 아무래도 이 체력적인 또 몸에 여러 힘들죠. 가지 지금 사실 힘든다는 게 많이 느끼실 텐데. 예, 이게 사실 지금 너무 무리를 하시는 것 같은데. 사지가 다 쑤시고 지금 그런데 어떻게 뭐 감당할 내 역할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극복해내야죠. 그래서 뭐 집에서 뭐 특별한 그 아주 음식을 드시고 계십니까?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네. 무슨 저 집사람이 무슨 하나의 그 건강 보조라고 해서 몇 가지 주는 게 있는데 그거 그저 먹고 나오는 그 정도고. 근데 이제 내가 늘 농담삼아 우리 동료들한테 야 무당이 판 깔아놓으면 다 춤추게 돼 있어.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다 죽어가다가도 무대 딱 쓰게 되면 새로운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역시 꾼들은 그 조건만 마련해놓으면 다 자기 역할을 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힘들더라도 그런 활동들을 하시면서 더 엔돌핀이 돌고 그렇죠. 더 즐거움을 느낀다 이런 얘기. 예, 그렇습니다. 이제 자제분들 또 손주분들은 지금 어느 정도 나이가 됐습니까? 손주는 저는 뭐 친손자 같고 네. 외손자 둘이 있습니다. 네. 지금 뭐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네. 친구들인데 그건 이제 어쩔 수 없이 내가 뒷감당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 됐어요. 네. 그래서 뭐 그 과정을 뭐 설명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애들이 마침 공부들을 잘해가지고 네. 선녀는 이미 거의 대학원 과정 다 마쳐가지고 지금 네. 취직하고 인턴으로 들어가 있고 어떤 분야에서 지금? 뭐 코넬 나와가지고 USC 가서 약학을 했는데 네. 바이오 쪽으로 했는데 그쪽에 뭐 FDA인가 뭐 네. 그 거기서 또 메디컬 로도 좀 공부를 했어요 부수적으로.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취직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인턴으로 가서 활동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이 손주 녀석은 지금 이제 뭐 금년 9월이면 2학년 올라갑니다만 또 지가 열심히 공부해서 와튼 갔어요. 지가 가고 싶은 데 갔습니다. 그래서 대단하시네요. 그건 뭐 경영을 하는지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아주 기특할 텐데 이게 미국 가서 한번 보시고 하고 싶으실 텐데 그러실 여력이 지금 내 시간이 안 맞으니까 네. 그래서 선녀 졸업식 때도 내가 못 가봤고 네. 그래서 다음번에 이제 손주 졸업식에 한번 가볼까 하고 생각했는데 모르겠어요. 또 그때 가봐야지. 근데 그때쯤에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 내가 90이 넘으니까 그럼 뭐 그때 뭐 일주겠어요. 예. 이제 고령화 시대가 돼서 사실은 80세, 90세 돼도
굉장히 정력적으로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아, 그럼요. 지금 많습니다. 우리도 뭐 약간의 차이지만 지금 현재도 우리 신구 씨가 나와같이 장사를 같이 하고 있고 또 얼마 전에 우리 박근영 씨가 셀즈맨 지금 출연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 있습니다. 그 다 80대입니다. 신구 씨는 이제 뭐 86세니까 그만큼 이제는 그 연령이 상향돼야 되고 활동 범위도 그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옛날 이제 우리 선배들께서는 거의 이제 60 넘어 70 전에 다 거의 은퇴하다시피 하는데 그때는 아마 생활의 조건 때문에 올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조건 아니었나. 근데 지금 생활의 조건도 달라지고 그랬기 때문에 본인이 관리만 잘하면은 뭐 90세 이상 얼마든지 활동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험 설계사 자격증을 따신 그 스토리가 있다고 합니다. 연세가 상당히 드셔서. 아, 그게 네. 그저 보험회사 광고를 해도 필연적으로 그 조건이 붙어야 됩니다. 네. 그게 사실 없었는데 설계사여야 된다. 그 자격증을 받아야 가서 교육을 받아야 돼요. 네. 근데 뭐 그 필수 조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서 이제 교육을 좀 받고 그 시작을 했다는데 그렇다고 뭐 지금 그 능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젊으신 분들도 그거 따기가 쉽지 않을 텐데. 아, 순전히 그럼 그 연극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건가요? 광고를 하기 위해서. 그 일종의 이제 그 보험 설계사라는 건 뭐냐면 이제 그 보험 자체의 공신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기다 또 일종의 책임감을 부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보험 자체가 불실이든지 혹은 그렇지 않다면 책임을 져야 된단 말이에요. 공인으로서. 그런 일종의 그 제약을 주는 하나의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알고 해야 돼요. 이순재 하면은 인생에 대해 선배. 지금까지 많은 말씀을 듣고서 보니까 더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뭐 어떤 배우라기보다는 인생의 대선배, 또 국민의 대선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이고, 그 후자 표현은 너무 과하고 그냥 배우로서의 대선배. 아직은 내가 제일 위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 훌륭한 선배들이 많이 계셨지만 어쩔 수 없이 현재 이제 나밖에 없으니까 대선배인데, 근데 이제 그건 일종의 직종의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 직종은 물론 상대방하고 치열한 경쟁을 합니다만 상대방을 넘어뜨리고 올라서는 직종은 아니에요. 같이 공존하는 직종이에요. 거기서 누가 더 잘하냐 이 차이밖에 없습니다. 근데 다른 직업들은 더러 상대방을 무너뜨려야 될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밟고 올라서야 될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직종은 아니에요. 뭐 예술 창조 작업이니까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 입장에서 크게 무슨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그런 입장은 아니고 그저 열심히 늘 반성을 하고 자기 부족한 게 뭐였다. 이거를 보완하는 노력으로서 일관되면 평생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크게 무슨 글쎄 뭐 특별한 건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직종상 이게 물론 이제 개인 위주의 작업이지만 그래도 공동의 작업이지만 이걸 또 이게 사회적으로 그렇게 무슨 심한 경쟁을 가지고 있는 작업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의 충실할 수밖에 없는 거다 이게. 그다음에 이제 작업상 우리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상대방에게 누를 끼쳐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내 생각이고 또 경쟁을 하되 그렇게 죽기 살기를 할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살다 보니까 조금 손해본다 생각하는 것도 괜찮다 이게. 우리가 이제 잠깐 정치도 해봤지만은 그걸 무슨 죽기 살기로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 그러다 보면 그게 완전히 손해를 보는 건 아니라고요. 그런 걸 이해하고 동의해 주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입장에서 사니까 우선 뭐 크게 상극이든 적은 없어요. 오늘 너무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89세 나이에 리오 왕의 주인공에 도전하시는 국민 배우 이순재님을 만나 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